진짜 용의 기운은 이 아이가 타고난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왕실의 사위가 마지막으로 남긴 고백. 그가 가리킨 사람은 천민 출신의 하녀였습니다. 이야기는 수십 년 전 한 여인의 꿈에서 시작됩니다. 하늘에서 황금빛 용이 내려와 품으로 들어온 꿈. 왕이 될 아이의 태몽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천민이었습니다. 그 꿈을 꾸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영모의 죄. 결국 그녀는 선택합니다. 은자 5냥, 그 돈에 자신의 꿈을 팔았습니다. 이 꿈으로 부디 귀한 아들을 낳으소서. 꿈을 판 여인은 딸을 낳고 꿈을 산 부인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은 장원급제의 왕실의 사위가 되었고 딸은 그 집 하녀가 되어 걸레질을 하며 살았죠. 모든 게 정해진 운명처럼 보였지만 하늘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용꿈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은자 5냥으로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하늘이 정한 길은 결국 제자리를 찾아올까요? 이제 내 꿈을 돌려받을 때가 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제 이름은 옥분입니다. 한양 성박 운막에서 태어나 평생을 빨래와 품팔이로 연명하며 살았습니다. 25살이 되던 해 저는 동네 총각과 혼인을 했습니다. 남편 역시 저처럼 천민 신분이었지만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혼인한 지 3달째 되던 어느 날 밤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하늘이 갈라지더니 황금빛 용 한 마리가 구름을 헤치고 내려왔습니다. 그 용은 너무나 아름답고 위엄이 넘쳐서 저는 꿈속에서도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용은 제 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를 리 없었습니다. 용꿈은 귀한 아들을 낳을 태몽이었으니까요. 그것도 보통 아들이 아니라 왕이나 정승이 될 아이의 태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천민입니다. 제가 낳을 아이가 왕이 된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아니,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천민 주제에 용꿈을 꾸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영모로 몰려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도 이 꿈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가슴속 깊이 묻어두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보름 후 저는 정말로 아이를 가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가진 기쁨도 잠시, 저는 더 큰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용꿈을 꾼 채로 아이를 낳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정말로 특별한 아이가 태어난다면? 천민의 자식이 귀한 기운을 타고났다는 소문이 퍼진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영모의 씨앗으로 몰려 삼족이 멸할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한 가지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마을 입구에 사는 김진사댁 부인이 최근에 아이를 가졌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김진사댁은 대대로 내려오는 양반 가문이었고 부인은 시집 온 지 3년이 넘도록 아이가 없어 애를 태우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김진사댁을 찾아갔습니다. 마님, 소인이 감히 찾아뵌 것은 다름이 아니었고 부인은 저를 경계하는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천한 것이 감히 양반댁에 찾아왔으니 당연한 반응이었죠. 소인이 꿈을 하나 꾸었사옵니다. 용꿈이옵니다. 그 말에 부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하늘에서 황금빛 용이 내려와 소인의 품으로 들어왔사옵니다. 하오나 소인은 천한 몸, 이 꿈을 가질 자격이 없사옵니다. 마님께서 이 꿈을 사주신다면 그 돈으로 소인은 아이를 편히 낳고 키울 수 있을 것이옵니다. 부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시녀를 불러 은자 5냥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이 돈을 받고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마님. 꿈을 나에게 넘기거라.
그리고 이 일은 절대 입 밖에 내지 말아라. 만약 이 일을 누설한다면 너와 내 가족은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명심하겠나이다, 마님. 저는 은자 5냥을 받고 김진사 댁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 돈으로 작은 방 한 칸을 얻었고 그곳에서 아이를 낳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제 꿈을 팔아버렸습니다. 왕이 될 아이의 태몽을 은자 5냥의 말이죠. 그해 가을 저는 딸을 낳았습니다. 남편은 아들을 바랐지만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딸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났고 우렁찬 울음소리로 첫 세상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용꿈을 팔아서 딸이 태어난 건가? 하지만 아이를 보는 순간 그런 생각은 사라졌습니다. 이 아이는 제 딸이었고 그것만으로도 소중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복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며칠 후에 김진사 댁에서도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마을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3년을 기다린 끝에 김진사 댁의 대를 이을 아들이 태어났다는 소식에 동네 사람들이 모두 기뻐했습니다. 김진사는 마을 전체에 떡과 술을 돌렸고 잔치집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이강이었습니다. 저는 보기를 업고 김진사 댁 앞을 지나다가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대문 안쪽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아이가 내가 꾼 용꿈의 주인인가?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미 팔아버린 꿈이었고 이제는 제 딸 보기만 잘 키우면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세월이 흘러 보기는 5살이 되었습니다. 아이는 또래보다 총명했고 특히 글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천민의 딸이 글을 배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바느질과 빨래를 가르쳤고 보기는 어린 나이에도 제 일을 도왔습니다. 반면 김진사 댁의 이강은 총명하기로 소문이 났습니다. 3살에 천자문을 떼었고 5살에는 시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김진사는 아들을 최고의 스승에게 맡겨 공부를 시켰고 장차 과거에 급제에 높은 벼슬을 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저는 가끔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가 그 꿈을 팔지 않았다면? 보기가 아들로 태어났다면? 하지만 그것은 부질없는 상상일 뿐이었습니다. 보기가 10살이 되던 해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사를 나갔다가 크게 다쳐서 돌아왔고 석 달을 앓다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어린 딸과 저뿐이었습니다.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낮에는 빨래를, 밤에는 바느질을 했습니다. 보기도 어린 나이에 저를 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진사 댁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우리 댁 도련님께서 공부방을 정리할 하녀가 필요하다 하시는데 내 딸아이를 보내지 않겠느냐? 저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진사 댁에서 일하면 보기가 먹을 것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이고 혹시 모르게 글을 배울 기회가 생길지도 몰랐습니다. 알겠나이다. 보기를 보내겠나이다. 그렇게 보기는 김진사 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왔지만 점점 간격이 길어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석 달에 한 번. 보기는 자라면서 점점 더 바빠졌습니다. 그러던 중 놀라운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이강 도련님이 과거에 급제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장원급제였습니다. 15살의 나이에 장원급제라니 한양이 떠들썩했습니다. 역시 용꿈을 산 아이답구나. 저는 복잡한 심정으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강이 임금님의 눈에 들어 왕실의 사위가 될 것이라는 소문이었습니다. 16살에
공주와 혼인을 하고 스물이 되기 전에 높은 벼슬에 올랐습니다. 김진사 댁은 갑자기 권력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김진사 댁에 아부했고 저는 점점 더 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보기는 이제 거의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1년에 한두 번 명절 때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또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세상 일이란 참으로 묘한 것입니다. 보기가 20살이 되던 해 이강 도련님에게 큰 일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병을 얻어 자리에 누웠다는 것입니다. 한양 최고의 의원들이 왔지만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강의 병은 날로 깊어져 갔고 김진사 댁은 초상집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보기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말씀드릴 것이 있어요. 무슨 일이냐? 도련님께서 어머니를 찾으신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다고.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보기를 따라 김진사 댁에 갔습니다. 이강은 병상에 누워 있었고 여윈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옥분, 아주머니시죠? 그러하옵니다, 도련님. 제가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강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께서 임종 전에 고백하셨습니다. 제 태몽은 원래 아주머니의 것이었다고, 은자 5냥에 사들인 것이라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강은 보기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 보기가 진짜 용꿈의 주인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지난 몇 년간 보기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처음에는 심심풀이로 시작했는데 이 아이의 재능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시를 짓고 글을 쓰고 학문을 논하는 것이 저보다 뛰어났습니다. 이강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사신 꿈 덕분에 출세했지만 진짜 용의 기운은 이 아이가 타고난 것입니다. 하늘의 운명을 인간이 돈으로 산다고 바뀌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강은 숨을 고르며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보기의 재능을 보면서 두려웠습니다. 저는 그저 어머니가 사신 꿈에 기대어 살아온 허울뿐인 인간이었습니다. 진짜 천재는 이 아이였습니다. 보기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기에게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가르쳤습니다. 제 스승들에게 배운 것, 제가 읽은 책들, 제가 깨달은 모든 것을. 이 아이는 단 몇 년 만에 제가 평생 걸려 배운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이강은 곁에 있던 상자를 가리켰습니다. 이 안에는 보기가 지난 5년간 쓴 시와 글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미 한양의 문인들 사이에서 익명의 천재로 소문이 자자합니다. 모두들 이 글을 누가 썼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저는 곧 죽을 것입니다. 하지만 죽기 전에 이 진실을 밝히고 싶었습니다. 이강은 힘겹게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주머니, 용서하십시오. 저희 어머니가, 그리고 저희 가문이 아주머니의 꿈을 훔쳤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알고 계셨습니다. 진짜 용의 운명은 보기에게 있었다는 것을. 도련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제 모든 재산을 보기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보기의 글을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입니다. 그날 밤 이강은 숨을 거두었습니다. 25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한양은 또 한 번 떠들썩했습니다. 왕실의 부마가 조정의 젊은 인재가 요절했다는 소식에 모두가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이강의 유언은 더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이강의 유언대로 보기가 쓴 글들이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천민 여자가, 그것도 정식 교육을 받지 않은 하녀가 이런 훌륭한 글을 썼다니 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강이 남긴 증언과 보기를 직접 시험해 본 문인들은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보기는 어떤 질문에도 막힘없이 대답했고 즉석에서 시를 짓고 글을 썼습니다. 그 재능은 한양 최고의 학자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임금께서도 이 소문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보기를 궁궐로 불러들이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보기를 궁궐로 보냈습니다. 천민의 신분으로 임금을 아련한다는 것,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보기는 궁궐에서 임금 앞에서 시험을 치렀고 임금께서는 크게 감탄하셨다고 합니다. 과인이 평생 본 재능 중 가장 뛰어나도다. 신분이 천하다 하여 이런 인재를 묻어둘 수는 없느니라. 임금께서는 특별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보기를 천민 신분에서 해방시키고 왕실의 교육을 담당하는 스승으로 삼으셨습니다. 또한 저에게도 집과 땅을 하사하시며 보기의 어머니로서 예우하라 명하셨습니다. 하루아침에 우리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천민 빨래꾼이었던 저는 양반가의 어른으로 대우받게 되었고 보기는 왕실의 공주들과 왕자들을 가르치는 스승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운명이었습니다. 제가 팔았던 그 용꿈은 처음부터 보기의 것이었습니다. 은자 5냥으로 운명을 바꿀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보기는 왕실 스승으로 10년을 지냈습니다. 그 10년 동안 조선 최고의 인재들을 길러냈고 여러 권의 책을 저술했습니다. 보기의 명성은 중국까지 퍼져나갔고 중국의 학자들까지 조선에 와서 보기를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그런 딸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보기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께서 그때 그 꿈을 팔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모르겠구나.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무엇이요? 그 꿈은 원래부터 내 것이었다는 거야. 내가 팔았든 팔지 않았든 하늘이 정한 운명은 결국 이루어지는 법이니라. 보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강 도련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신은 잠시 꿈을 빌린 것뿐이라고. 그리고 그 덕분에 저를 만날 수 있었고 저를 가르칠 수 있었다고. 이강 도련님은 좋은 분이셨다. 네, 어머니. 도련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글을 배우지 못했을 거예요. 그분이 저에게 준 가르침은 그 어떤 보물보다 귀했어요.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운명이었습니다. 제가 용꿈을 꾸었고 그 꿈을 팔았고 보기가 태어났고 이강이 보기를 가르쳤고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 꿈을 팔지 않았다면 보기는 태어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태어났다 해도 평생 글을 배우지 못하고 빨래꾼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이강이 없었다면 보기의 재능은 세상에 알려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제자리를 찾아간 것입니다. 저는 지금 60이 넘었습니다. 보기는 이제 조선에서 가장 존경받는 학자가 되었습니다. 여자의 몸으로 이런 위치에 오른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날 밤 꾼 용꿈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그 꿈 때문에 저는 두려워했고 그 꿈을 팔았고 그 덕분에 보기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결국 보기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때 은자 5냥이 아깝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 5냥으로 저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얻었습니다. 바로 제 딸의 미래를요. 운명이란 돌고 돌아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우리가 바꾸려 해도, 숨기려 해도, 팔아버리려 해도 하늘이 정한 운명은 결국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말이죠. 여러분도 혹시 지금 힘든 일을 겪고 계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진짜 가치를, 여러분의 진짜 운명을 말입니다. 때가 되면 모든 것은 제자리를 찾아갈 것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